안녕하십니까. 파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8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같이 한번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동안 잘 쉬셨는지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날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90포인트가 하락한 38,71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여전히 좀 조정 폭에 대한 부분들, 이런 측면들은 좀 제한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무한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데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200포인트 가량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물론 이제 저항이 있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다시 역데드가 났기 때문에 진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 때문에 설명을 드리냐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너무 구차한 설명인 것 같고요. 빠졌기 때문이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만기일이 좀 있었고 선물도 만기를 좀 맞이했는데 조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것은 당일날 이제 만기를 치르면서 좀 만기 급락 이 개장 때 좀 있었던 부분이 끝까지 좀 있었고 당이 마감할 무렵까지도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개장한 이후에는 급락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반등세를 지금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아직은 강한 느낌이 분명히 좀 있어요. 일단 종목을 좀 먼저 보고 갑시다. 오늘은 종목을 좀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텨내는 힘이 있고 5일선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고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해지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대장이다 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주면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다만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주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지수부터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좀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는 당연히사 21선을 벌써 하회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도 21선을 하회하면서 약세 기조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를 계속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연준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CPI가 있었고 PPI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물가지수가 있었고 PPI 생산자에 대한 물가지수가 있었는데 이 두 지표 다 모두 공통점으로 나온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왜냐하면 누누이 말을 했던 것처럼 연준에서는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나오고 있는 데이터에서 연준이 발을 바꿀 확률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연준 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 현재 이 구간대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 속에 흐름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주가가 견인되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큰 두 축 중에 첫 번째 축이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기 가능성이 계속 쇠퇴되고 있다는 부분은 주가의 불안정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랠리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했던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 또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강보합선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확실히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가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고 해도 나스닥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다우지수 또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요소 속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크게 이번 주에는 좀 보셔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보실 때 두 가지 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스물스물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단 일본 BOJ를 좀 봐야 됩니다. 일본 BOJ를 봐야 되는데,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 국가가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강대국 중에는 이제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이 이제 금리 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택을 한 직후이죠. 아시겠지만 니케이 주스도 30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니케이 지수가 현재 기준으로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뭐 900포인트 정도, 거의 뭐 1000포인트 정도 가까이 급등하면서 4만 포인트를 공략하고 있는데, 참 이게 주가가 하루에 뭐 900포인트, 뭐 우리나라 주가로 환산해서 표현하면 9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뭐 하루에 등락을 준다는 게 참 정상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좀 비정상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일본 쪽은 지금 금리의 변화를 예고한 상태예요.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이제 BOJ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오전부터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관련된 발언을 주목해야 되고,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사뭇 묘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 쪽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다운 금리를 유지했던 상태인데, 그 금리의 형태가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미국은 내리려고 할 것이고 일본은 올리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다우지수도 신고가를 갖고 일본 니케이 주가도 신고가를 갖습니다. 같이 신고가를 갔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를 간 주가인데, 통화정책이 두 국가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좀 뭔가 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실게요. 일본 다우지수를 보시면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패턴을 가져갔었고, 일본 니케이 주가 또한 신고가 패턴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주가의 레인지, 주가의 변동폭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갔는데, 갑작스럽게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변동성을 극심하게 유발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CPI도 기다리고 있고 뭐 등등등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연준입니다. 이제 문제는 연준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로 놓고 봐서는 10중 8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자, 그런데 10중 8구 금리를 당장 다운할 확률이 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상은 하겠습니까? 인상할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그럼 동결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코멘트에 신경 쓰겠습니까? 당연히사 연준 인사의 인터뷰에 신경을 쓰겠죠. 기자회견에서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나올 얘기는 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겠습니까? 지표가 아직 안 좋다.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좀 서둘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대화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잡히겠냐 이거죠. 결국은 이번 주에는 일본이 먼저 다툼을 시작할 거고, 주 마무리는 미국이 시작하면서 다툼을 할 건데, 그 정책적 방향성이 정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헷갈려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그 충돌이 이루어질 거죠. 여기서 무슨 경제적 잣대를 가져다 놓고 뭐가 되고 이런 얘기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지, 백날 똑같은 경제 분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기는 너무 간단 명료하겠죠?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폭이 먼저 깊었냐, 쉽게 말하면 우려감을 먼저 시장에서 내포한 상태에서 선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갈릴 거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까지는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에 대한 후속 여파를 좀 조정하는,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적 조정이 아니고요. 레벨링, 변동성적인 측면을 조정하는데 시장에 집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정도가 되면 오전부터 아마 좀 치열한 전투가 좀 시작되면서 오후로 넘어와서 그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 니케이 증시 모두 반등하고 있어서 화색을 돋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줘야 될지는 저는 아직은 중립의 관점에 가깝고요. 현재 포지셔닝 또한 중립에 가까운 중립입니다.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이유는 양쪽의 두 가지 모두 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연준에 대한 측면인데, 하나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뭐가 있었냐. 연준의 멘트가 있을 때는 분명한 건 시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연준의 멘트가 있었을 때 시장이 좀 분명히 약하긴 했는데, 그 약함을 희석 변화 주었던 것은 누구였냐면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의 불안성이 좀 있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강력한 주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들어 올려 버렸었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현재 고가 인식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면서 조정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한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GTC가 남아 있죠. 자, 이번 주에 GTC가 18일부터 21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AI 개발자의 컨퍼런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GTC가 시작을 하는데 3일간, 문제는 지금 여기에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I 개발자에 대한 컨퍼런스예요. 지금 시장의 대장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AI입니다. 근데 AI가 지금 모멘텀의 좀 둔화, 그 다음에 고가에 대한 인식 부담, 수급적인 악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 쉬어가고 있던 상태에서 중요한 재료, 여기서의 GTC에서 신기술 내지 어떤 특정성이 있는 발언이 나타나서 계약이라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탄력을 받고 있던 주가에 또 한 번 화색을 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연준과 금리와 엔비디아와의 전투가 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GTC가 없다고 했으면 저의 전략은 너무 심플했을 것 같습니다. 조정 관점을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GTC라는 좀 변수라기보단 예정되어 있던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맞게끔 일본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FOMC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변곡점과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어진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참 누가 보면 약속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FOMC가 있을 때 GTC가 열리고 또 그 시점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있을까요? 물론 다 사전에 예약되어 있긴 합니다만 참 신의 노름인지 뭔지 참 재밌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 초반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힘이 분명히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지난주부터 또 지지난주부터 해서 고점 인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아직 한 2주 정도는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 버팀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또 반대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 또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알림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화생항 송대표 저희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을 눌러 놓으신다고 하면 영상이 업로드가 됨과 동시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대표였습니다.